네, 다음 Foreign Exchange Rate Determination Process 환율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의 이제 개념을 앞에서 이제 들었듯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은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Foreign Currency 외국 화폐에 대한 가치, 가격 또는 가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표현 단위는 1 외국 화폐 기준으로 자국 화폐의 금액이 얼마냐 이 부분이 결국은 환율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그와 같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환율이 이제 결정되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대로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외국 화폐, 즉 foreign currency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제 기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foreign exchange 외환에 대한 demand 수요 부분 것과 foreign exchange 외환에 대한 supply 공급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 자체를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demand는 무엇에 대해서 생긴다? 바로 imported goods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수입이 결국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그 대금을 그 외화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외화를 어떻게 됩니까? buy 사야 되죠. 외화를 사서 결과적으로 뭐다? 외화가 해외로 바로 flow out, 바로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바로 외환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바로 국내인의 뭐다? foreign investment. 해외 투자를 했었을 때,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외화가 있어야 되니까 외화를 사서 결국 외화 유출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다? foreign exchange demand, 외환의 수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 바로 뭡니까? exporting, 그렇죠? 수출하는 상품, 수출 상품의 대금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 부분 거, exporting goods에 대해서, 요게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다? 달러를 벌어왔으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서 뭘 원화로 바꿔서 뭐 급여도 주고 해야 되니까 원화에 대한 이제 그 부분 것을 사기 위해서 부득이 달러를 바이해야 된다, 셀해야 된다, 셀하는 거죠. 외환시장에 내다 팔면 시장에 뭐가 쌓인다? 외환이 쌓이게 되는 거죠. 즉 외환은 어디로? flow in이 되겠죠. 바로 외환이 뭐 되는 거? 유입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환율의 공급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foreign investment 누굽니까? by domestic people, 국내인의 해외 투자가 되고 이건 반대로 domestic investment, 국내 투자가 됩니다. by foreigners, 외국인에 의한 국내 투자. 당연히 그런 뭐야? 국내에 무엇을 원화를 사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바로 외화를 가져와서 팔아서 국내 화폐로 이제 사는 거니까 외화가 유입되는 이 부분이 바로 공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가지고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부분 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입니다. 일반적인 디맨드 커브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서플라이 커브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서플라이 커브는 프로포셔널하게 직선으로 한번 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뭐야? 환율에 대한 디맨드 커브, 여기에 서플라이 커브가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시점에서 바로 뭐가? 이 스타,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쪽이 외환에 대한 균형 수요량, 균형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부분 것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결국은 이 환율의 수요라는 것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환율의 수요라는 것은 자, 고환율일 때, 즉 외국 화폐가 어떻게 됩니까? 외국 화폐가 비쌀 때죠. 비쌀 때. 외국 화폐가 비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디맨드 커브에서 수요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원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quantity of
demand of foreign currency 1이 됩니다. QD1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외환값이 높으니까 수요가 적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수입을 한 부분인데 수입을 해서 어떤 현상이 바로 뭐다? 수입을 하려면은 그 외환을 사가지고서 외화가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200원이다. 여기고 이 부분 것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달러 대비 여기는 1000원이다. 이렇게 됐었을 때 1200원과 1000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환율이 높으면은 결국은 1200원을 줘야지 1달러의 물건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부담이 큽니다. 1200원이나 내야 되니까. 그래서 수입이 적고요. 자, 1달러에 이게 이제 1000원이다.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준으로 무엇을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원만 주면은 1달러 물건을 사올 수 있으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quantity of demand for foreign currency 2가 됩니다. 즉 외환에 대한 환율이 높을 때는 바로 수요가 적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인에 의한 해외 투자 1200원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1달러를 투자할 수 있으면 안 나갑니다. 1000원을 가지고 1달러 투자하니까 달러로 바꿔서 달러의 수요가 늘고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외환의 수요 곡선의 의미를 좀 봤습니다. 이제 외환의 공급 곡선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의 공급 곡선은 자, 환율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가지 측면 이야기했었죠. 바로 뭐다? 수출이 는다 이거죠. 그래서 수출이 는다는 것은 외환을 팔아서 원화를 사는 거니까 외환이 국내 유입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면 어차피 원화가 있으니까 자기네 화폐를 국내 시장에서 파니까 외환의 유입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높을 때는 자기네 나라 돈 1달러만 가져왔는데 1200원치 한국에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한국 물건을 자기네들이 사갈 수가 있어요. 한국 기준은 수출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공급량이 굉장히 늘죠. 공급량이 늡니다. 그렇죠? 요게 E1에서는 요게 Q quantity of supply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환율이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환율이 줄어들었을 때는 1달러를 가지고 와 봤자 1000원밖에 1000원밖에 물건을 못 사가고 1000원밖에 뭡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환율이 적을 때는 결국은 외환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 또 외환의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죠. 외환 환율이 여기서 결정됐을 때랑 바로 여기서 결정됐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 것은 우리가 바로 뭡니까? 외환에 대한 surplus, supply surplus 공급 초과고 요 부분은 외환에 대한 demand surplus 수요 초과가 되겠죠. 결국은 외환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환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외환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환의 값이 환율이 낮아가지고 바로 뭐다? 외국 화폐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은 demand surplus 외환에 대한 초과 그렇죠? 수요 초과가 생겨가지고 바로 외환값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자동으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결국은 외환이라는 기본 개념 바로 뭡니까? 외국 화폐에 대한 바로 가격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은 그와 같이 외국 화폐의 수요, 즉 바로 뭡니까? 디맨드 차원에서 외환의 수요랑 그 다음에 바로 외환의 서플라이, 요 공급, 요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 다만 이와 같은 환율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Flexible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바로 유동 이제 변동 환율 제도일 때 바로 시장의 외환 상황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 고정 환율제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안 되고 바로 국가에 의해서 통제하는 그와 같은 폐쇄 경제에서 이제 약간의 개방 경제가 있는 데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최근에는 바로 Flexible Foreign Exchange Rate 시스템을 추구했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